오늘은 달리기 나가기 전에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테이프를 한 5cm 정도 잘랐습니다. 무릎에 기분 나쁜 신호를 보내서 저기에 붙여주려고 합니다. 테이프를 떼서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붙이면 되고 장경인대가 아프면 장경인대에 붙이면 됩니다. 크게 거창하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부위에 테이프를 늘려서 붙입니다. 그러면 끝. 달릴 때 부담을 덜어줍니다. 건전지를 마라톤을 하지 마라. 마라톤 하면 무릎을 다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마라톤이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아파서 힘들어하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어느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든지 제대로 하면 무릎이 아프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달리기를 통해서 무릎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달리기보다 더 관절에 더 무리가 가는데, 운동 바로 하시는 분들 관절 튼튼하고 근육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달리기와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뷰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지금 제 무릎은요,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무릎에 테이핑을 한 이유하고 달리면서 담아 보겠습니다. 고! 저도 마라톤을 처음 할 때는 무릎 부상이 많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리지 않다가 한 달에 1km도 달리지 않다가 매달 한 300~400km를 달린다면 무릎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초보 때는 달리기 자세가 매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동백섬에 일출이 멋지게 떴습니다. 해가 굉장히 크네. 호흡이나 착지 이런 게 처음 달릴 때는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좀 더 거칠게 호흡하고 착지도 정확한 자세가 아니었을 거고요. 아무래도 달리기 자세에서 저항이나 마찰력이 강할 겁니다. 슬림한 몸매로 처음부터 마라톤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체중이 좀 나가는 상태에서 지방을 좀 빼야 되는 상황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체중을 단 1kg라도 우리 몸에서 지방 1kg가 제 손 이 정도 뭉치를 전 정도일 거예요. 이걸 몸에 들고 수십 킬로를 한 달에 수백 킬로씩 달린다 생각하면 무릎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착지나 허허 자세도 옳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달리게 되면 무릎에 영향이 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 무릎에 신호를 보낼 겁니다. 너 지금 그전보다 너무 열심히 해서 내 무릎이 불편해,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낼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달린다든지
대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열정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그 신호가 약한 부상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며칠 계속 이어지면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달리기가 무릎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씀입니다. 지금 수년 동안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현명하게 넘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여기서 운동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무릎에 테이핑을 붙이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도 이제 나이가 56세가 되고 그러다 보면 관절이나 근육이 과거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처럼 매일 강하게 훈련한 스타일이라면 근육이나 관절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달리기를 하거나 매일 달려야 될 때, 그럴 때는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고 노는 겁니다.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놓으면 확실히 부담감은 덜합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달려야 하는 겁니다. 무릎이나 근육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테이핑을 하든지 하루 쉬든지 목욕 가서 뜨거운 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요. 매일 운동한다고 몸이 발달되고 기량이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몸에서 신호를 보내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 테이핑을 붙이고 목욕을 가고 하루 정도 휴식해주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알맞은 강도로 지금처럼 달리기를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관절이나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서 생활을 하면 관절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자극, 그것에 생활화. 달리기는 착지와 팔 동작, 호흡, 이런 신체의 움직임이 몸을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어주려는 본능적인 흐름이 이어지기에, 잘못된 자세를 고수하면 저항으로 부담이 와서 부상이 올 수도 있지만, 자기 몸을 컨트롤하면서 바른 자세로 운동을 이어나가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부상이 왔는데 휴식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휴식이라는 핑계로 운동을 쉬면서 술을 먹고 과라를 한다든지 생활관리를 실패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휴식했다고 운동을 이어나가면 몸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부상이 온 경우를 얘기를 해갖고, 달리기는 무릎에 좋지 않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마라톤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 초보, 마라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노크를 하셨다면 달리기를 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몸에 부상이 왔을 때 부상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부상이 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공부를 하면서 익혀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라고 권합니다. 자, 당신이 이러는데 무릎 부상이 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달리기 자세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신발은 어떻는지, 달릴 때 호흡이라든지 착지, 달리기 코스는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 코스는 저는 인도보다 아스팔트를 선호합니다. 지금도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래도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착지에 자세가 균형을 잡기 힘들어가서 불안한 착지로 무릎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팔트는 다림질을 해놓은 상태니까 자연스러운 착지가 이어갈 수 있죠. 신발도요, 달리기 전용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체중이 무겁구나, 달리는데 충격을 많이 받을 그런 초보나 부상이 있는 분이라면 쿠셔너를 신어야 되고요. 신발이 마모되었으면, 달린 지 오래됐으면 발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신발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부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에서 호흡도 착지하고 연결이 되도록 과격한 호흡, 착지와 어긋나는 호흡은 우리 신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동작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달리기 완전히 가장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5km 남았는데 목숨 걸고 좀 달려야겠습니다. 이런 도로 위를 달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바른 착지를 위해서라면 이런 방법도 해결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간 6분 40초를 목표로 6분 46초. 만족스러. 좋다. 기분 좋습니다. 운동 동작에서 어떤 자세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느냐, 농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동작을 변하면서 엣지가 가능한, 무릎에 엣지가 가는 동작 변환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마라톤은 직선으로 달립니다. 직선으로 달리고 자세를 좀 더 유연하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착지를 잘 이어나가면 무릎에 부담 갈 일이 없습니다. 달리기 하면 무릎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100m 달리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제가 만약에 13초에 뛴다, 13초로 42km를 달리면 무릎에 부담이 오죠. 그러면 무릎이 안 좋습니다. 안 뛰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한테 맞는 몸 상태에서 페이스를 유지해 갖고
42km를 적절히 계산해서 달리는 게 그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모르시는 분들의 그 무릎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달리기 동작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마라톤이 무릎에 좋지 않다더라, 이게 주제니까 그 마라톤을 좋아하신다면 부상이 안 오게 운동을 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러너들이 몸 관리를 안 하고 바른 달리기를 안 해서 부상이 오는 걸 주변에서 보고 달리기가 무릎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러너들의 관리 부족으로 무릎이 부상 오고 이런 걸 일반인들한테 노출시켜서 일반인들이 우리 친구가 달리기를 무리하게 해서 무릎이 안 좋은데, 그래 마라톤은 무릎에 좋지 않아,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마라톤과 무릎, 이걸 생각하신다면 우리부터가 운동을 똑바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로 14를 첫날 신고 굉장히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째부터, 오늘이 사흘째고요, 이틀째부터는 굉장히 유연하고 쿠션도 좋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제는 76.5kg까지 나왔는데 2kg 뺐습니다. 무릎에 테이프를 붙이고 오늘 달렸지요. 무릎에 부담이 조금 있으니까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무릎에 약간의 기분 나쁜 신호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무릎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해도 더 좋았겠지만, 훈련 스케줄에 따라 오늘은 무릎에 테이프를 붙이고 운동을 했습니다. 테이프 붙이고 난 다음에 무릎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창하게 테이프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제 영상에서 보듯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많이 붙일 필요 없어요. 장경인대에 염증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에 살짝 붙여주면, 그리고 나서 운동해주면 그 부상이 재발한다든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웨이 프로테인을요, 엑스트라 옥시 드라이버 웨이 프로테인을 먹을 겁니다. 이거는 그 호흡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얘도 웨이 프로테인인데 똑같은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용 웨이 프로테인이고, 이거는 똑같은 웨이 프로테인인데 여기에는 파프리카를 첨가해 갖고 러너들한테, 운동하는 사람들 호흡력을 증대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시합이 한 20일 남았습니까? 20일도 안 남았나? 그동안은 요거로도 제가 웨이트를 하면서 운동이 꼭 러닝만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를 하니까 요거로도 충분했는데, 마라톤 시합을 앞두고는 웨이 프로테인을 요거로 변경합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웨이 프로테인은요, 색상이 이렇게 빨갛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레드, 웨이 프로테인에 BCAA도 같이 타서 마시겠습니다. 쉐이크. 빨갛게 됐죠. 이 파프리카, 붉은색 파프리카를 첨가했기 때문에, 색소가 아니고 파프리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은 없습니다. 뭐 달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무맛. 그래도 상쾌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무래도 달리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폐가 많이 운동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때 호흡력에 영향을 주는 옥시드라이브 웨이 프로테인, 이게 일반 웨이 프로테인보다는 러너들한테 더 좋습니다. 호흡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